이번 주에 특히 이제 애플의 약진 네. WWDC라고 하는 행사에서 AI의 미래를 보여줬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아이폰 판매 호조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큰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등을 되찾는 그런 강세가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분할 이후에 약간의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전례를 보면은 화면 한번 잠깐 보시면 엔비디아가 과거에 한 5번 정도 그 액면 분할을 했었거든요. 이번이 이제 6번째가 실시가 됐는데 저 수직으로 쓴 5개 라인을 보시면 분할 이후에 조금 지나서 사실 꽤 깊은 조정이 있곤 했어요. 사실 그 분할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뜻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투자가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싸게 그 가격을 만들어 주는 효과인데 이번에 특히나 10분의 1 액면 분할이기 때문에 $1,000가 넘었던 주식이 이제 $100 수준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싸 보이는 효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출시되는 새로운 AI 가속기가 가격이 한 10배 정도 된다 그래서 2026년도쯤 되면 다시 $1,000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끝모르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는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콤이라든가 오늘 아침에는 또 어도비라고 하는 AI 관련주가 나름대로 폭등을 하면서 AI의 계보들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시장 이러다 보니까 나스닥 중심으로는 쉬어가지 않는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해외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하면 어제 아침에도 이제 옐런 장관의 기자회견인가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서방 세계 압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이 내수용으로 많이 만들었던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기타 물품들 같은 것들을 싸게 서방 쪽으로 이제 그 수출하는 그런 거에 이제 주력을 하다 보니까 워낙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서방 쪽의 기업들이 가성비에서 견디지 못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EU라든가 최근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같은 것들 매기면서 중국 차의 범람을 막아보겠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EU를 대상으로 돼지고기에 대해서 고율 관세 이슈를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세 전쟁들이 아마 최소한 미국 대선 정도 전까지는 전방위적으로 아마 그 서로 경쟁들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AI라고 하는 것이 중단 없이 경쟁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어떤 발전과 또 경쟁들을 도모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번에 애플 쪽에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이슈를 끄집어냄으로써 삼성이 연초에 시작됐던 온디바이스 AI 쪽으로의 어떤 확산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준에서 이제 얘기한 이번에 점도표는 사실 좀 상향이 돼가지고 원래 지난 봄쯤에 예상했던 거는 연내 3번 정도 내릴 수 있다 해서 1번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또 나름대로 한 번이라도 내리면 다행인데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주목하셨던 아마 경제 지표가 CPI랑 PPI라고 하는 소비자 또 생산자 물가 지수일 텐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심지어 PPI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하락을 했다 이런 이슈까지도 나오면서 시장이 드디어 연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금리 인하의 첫 시점은 9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9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내릴 확률에 대한 그 페드워치 수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은 9월 달 정도 하게 되는 그 수준까지의 어떤 기대감을 안고 6월 하순도 마찬가지고 한 7월 내지 8월까지는 무난한 장세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나스닥도 이제 5일 연속 오른 만큼 다음 주에는 조금 경계감 18,000을 앞두고 경계감이 살짝 나올 만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미국도 동시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변곡점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좀 유의를 해야겠군요. 네. 미국은 기술주 랠리가 이렇게 지속됐었는데요. 사실 네. 우리나라 기술주는 이번 네. 주에 그렇게 존재감이 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술주 우리 이제 뭐 엔비디아나 애플에 비견한다 그러면 뭐 흔히 말해서 삼성전자가 가야 되고 SK 하이닉스가 열심히 가야 되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 뭐 테슬라가 뭐 그다지 지금 실적 면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의 그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쪽이 좀 선전을 해야지 드디어 연중 최고치를 넘길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두 달째 계속 회자가 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도대체 언제 통과를 하는 거냐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있어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모 증권사의 그 리포트를 통해서 곧 통과된다. 근데 그 얘기만 5월 달에 몇 번이나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메이저 증권사 쪽에서 내다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실 삼성전자 요새 조금 버리는 카드였거든요. 네. 근데 그저께 목요일 날 한 1,200만 주 사고 어제도 한 600만 주 정도 이상 사가지고 장중에 8만 원 넘어주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지수가 2,750선에 이제 다가서는 그런 모양들이 나온 건 조금 뒤늦었죠. 왜냐하면 OECD 20개국 중에 14개 나라가 이미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띄고 있는데 우리는 사상 최고가 아니라 연중 최고에 지금 갈까 말까 하는 수준이니까 상당히 후발주자 입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좀 제 힘을 내줘야 되는데 약간 작은 뭐 이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확대가 되면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가 완전히 뭐 회사의 운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화두 겸 세월호 이제 공방이 있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저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섹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뭐 중앙아시아 방문 통해서 광물주들에 대한 이제 그런 뭐 MOU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면서 관련주들 이끄는 모습도 있었는데 들어보셨겠지만 당연히 대왕고래라고 해서 그 포항 앞바다 쪽에 과연 어느 정도의 그 유전과 가스전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공방들이 있으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를 통틀어서 가장 또 뭐 주목을 받았던 섹터라고 하면 저는 딱 한마디로 뭐 K컬처의 전성시대라고 표현드리는데 뭐 K-팝으로 시작된 어떤 한류의 열풍이 드디어 전 세계를 뭐 들끓게 만들면서 뭐 한국인의 어떤 뭐 옷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먹거리 쪽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 맞겠죠? 예. 그런 이제 회자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K-푸드라든가 K-뷰티와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것들은 실제 뭐 그냥 우리 쪽에 흔히 말하는 국뽕 가까운 기사에 뭐 근거했다라기보다는 최근 올해 들어서 특별히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나오는 현상에서 뭐 화장품과 관련된 수출 데이터라든가 뭐 대표적인 K푸드의 대표 상품인 라면의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작년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실적주의 섹터가 변압기 섹터라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변압기 교체 수요가 엄청나고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AI 전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전력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업체들과 섹터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그런 기운을 지금 K푸드와 K뷰티가 이어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종목들 제가 아마 조금 이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읊어드리면 K푸드의 족보가 있어요. 뭐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두, 김으로 시작돼서 이번 주 중에는 막걸리로 갔다가 뭐 삼계탕으로 갔다가 하다못해 또 떡볶이까지 가고 마트에 온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분식 랠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산재돼 있던 식품료, 음료 또 이번 주는 또 덮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빙과류 쪽까지 또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먹거리와 관련된 섹터의 강세가 특별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게 조금 이렇게 가볍고 이런 업종이 과연 대세가 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사실 많긴 많은데 원래 시세라는 건 소외주 맥락에서 남들이 저게 뭐 그렇게 오래 가겠어라고 하는 그런 섹터에서 인심과 시세가 나는 것 같아요. 이번 그 먹거리 섹터나
사실 K뷰티도 옛날 한 2015년도 정도에 그 한알령이라고 소위 사드 이후에 한 5, 6년 정도 고생했던 화장품 섹터가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좀 밑그림이 안 그려졌었는데 관련해서 팬데믹 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팬데믹이 끝나는 엔데믹 상황에서 미국이라든가 뭐 일본 또 남미 쪽에 진출한 업체들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들을 보이는 데이터들을 끌고 오다 보니까 드디어 시장에서 굉장히 급관심을 받게 되는 섹터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 정도 장세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뭐 2,800선 근접하는 장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그림도 그려보는데 어쨌든 다음 주나 6월 하순까지 뭐 삼성전자 중심에 지금 사실 뭐 된다 이제 얘기가 오가고 있고 어차피 시간 싸움이거든요. 뭐 얼마 전에 그 젠순왕도 직접 얘기했듯이 뭐 테스트의 실패가 아니라 잘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한 만큼 그 시점이 이제 6월 말이냐, 뭐 7월 달이냐, 아니면 조금 지연돼서 10월 달이냐 그런 수준이 있는 거고 된다라는 건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경쟁을 붙여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뭐 하이닉스 한 곳에만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웬만큼 성장해서 3개사가 싸우면서 가격 결정력을 엔비디아가 갖는 그림을 바랄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머지않은 시간 안에 삼성전자가 훨씬 더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이슈들을 시장에 안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6월 말 2분기 실적이 이제 또 가시화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번 주 장세에서 많이 보여줬던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뭐 식품이라든가 뷰티라든가 미용기기 쪽에 해당되는 그리고 자동차 쪽도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점유율이 11.2%가 나왔거든요. 3년 전엔 3%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뭐 리튬 가격 폭락도 있었지만 전기차가 흔히 말해서 캐즘이라 그래서 별로 사고 싶지 않아 이제 이런 성향들이 좀 짙어지면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급감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 웬만한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내연기관차를 더 길게 뽑아가거나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공장 증설하는 걸 보류하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한 반면에 현대기아차는 그냥 계속 계획된 대로 전동화 모델을 계속 발표를 했고 새로운 모델들 그리고 공장 증설도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전기차가 나오면서 나오는 현상이 보면은 전기차가 안고 있는 두 가지 이제 맹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충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해서 못 쓰겠다인데 이 두 가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산 전기차를 통해서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게 사실 서방 쪽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도 결국은 중국 뭐 전기차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가성비가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만큼 또 충전이 아주 빨리 되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인프라로 많이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도 굉장히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아마 올 하반기에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네 이런 생각들도 나오실 거고요. 최근에 2차 전지류가 지난주부터 약간 움직임이 있어요. GM의 5월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기대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이거 안 팔리는 게 아니었네 이런 판단 들면서 뭐 전구체 관련주라든가 양극재 관련주들 바닥에서 조금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마 거의 바닥권은 형성한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한 뭐 판매 데이터만 조금 윗방향으로 돈다고 하면 주가들이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들도 조만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주에 유망하게 보시는 뭐 섹터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뭐 사실 다음 주에 갑자기 이번 주를 뒤로 하고 다음 주는 뭐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저께를 비롯해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번 주를 관통했던 섹터들이 사실 더 연장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식품주들 뭐 단기적으로 뭐 경고가 걸릴 만큼 강하게 오른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신고가 랠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내내 쉬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하나 엔진이라든가 미포조선 같은 이제 조선주들 움직임도 좀 좋았는데, 조선주도 원래 한 3년 이상의 일감도 쌓여 있습니다만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든가 또 엔진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조선주의 숫자는 전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더 숫자적으로 실적을 찍을 거라는 그런 예상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장 막판에 갑자기 좀 혜성같이 등장을 했던 테마가 저출산 테마인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간 아마 수요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예상이 돼 있던 얘기예요. 6월 달 정도에 엄청난 특급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날짜가 지금 특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기대감이 한층 좀 증폭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는 2, 3년, 3, 4년 지켜봤지만 저출산 이슈는 연속성은 없어요. 당일날 이슈가 되고 끝이에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특단의 대책, 하다못해 주택의 특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기반으로 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책이 강하게 나오겠지만, 과연 십수년 동안 수백조를 붓고서도 저출산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단숨에 극복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아마 이벤트 소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존 중심으로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아마존의 그 K뷰티 그 로드쇼라고 하나요? 그 이벤트가 6월 27일 정도 내외 지금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면 아직까지 한 일주일 정도의 기대값은 남아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자원개발이라든가 또 식품, 뷰티, 그리고 조선주 중심의 어떤 실적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원개발주는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과 이슈들을 양산하고 있는 섹터인데, 적어도 최근 일주일 흐름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고, 이번에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편입되는 MSCI 쪽에 편입 가능성을 한층 좀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아마 6, 7월 달 조금 다른 자원개발주와는 조금 다른 결에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양강의 구도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전체의 어떤 전망치로 보면은 저는 6월 하순 넘어가기 전에 2,800선 정도 한번 구경하는 코스피 정도를 예상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